중국 제약회사의 반격,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목이고요. 저도 아카데미에서 제약회사로 옮긴 지 좀 됐는데,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중국 학교들이 이제 미국의 학교들의 그런 논문을 생산하는 수준을 이미 따라잡은 지 됐죠. 좀 됐습니다. 실제 양과 질의 면에서 여러 스태티스틱스상 거의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는 어떨까요? 그 바이오텍 인더스트리에서는 중국 회사들이 미국을 따라잡았을까요? 아니면 유럽 회사, 글로벌 제약 회사들을 얼마나 따라잡았을까요? 오늘은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기사가 이제 최근에 났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기준이고요. 나가지고 제가 이걸 녹음하는 시간 기준으로 10일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누가 보내줘가지고 읽다가 재밌어서 한번 같이 쉐어 해보려고 제가 주요 이제 포인트들을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중국 제약 회사들 이름을 이제 어디서 많이 들리죠? 그 학회를 가도 이제 중국 회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미국 회사들을 따라잡았는지 아니면 그 글로벌 제약 회사들을 따라잡았는지 저도 보면서 한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여주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Side by side comparison, 아니, 제목부터 가야 될까요? Innovation in the Chinese Pharmaceutical Industry. 그래서 중국의 제약 인더스트리죠. 제약 산업의 혁신.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인트리깅하죠. 그러고 나서 뭘 했냐? 되게 간단한 비교를 했는데 side by side comparison. 그러니까 양쪽에 넣고 비교를 한 거예요. R&D 파이프라인을 비교를 했습니다. 뭐랑 뭐를 비교했냐면은 탑 20 Chinese Pharma Company, 그 중국에서 탑 20인 회사를 하나 놓고 반대쪽에는 20 Non-Chinese Multinational Pharma Company,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멀티내셔널 파마,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를 비교한 거죠. 탑 20 글로벌 빅파마랑 탑 20 차이니스 회사를 비교해서 파이프라인 두 개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히스토릭 데이터를 보면은 2012년에서 2021년 기준, 과거 10년 동안이죠. 과거 10년 동안 그 멀티내셔널 파마, 그러니까 글로벌 파마 컴퍼니 같은 경우는 15개의 어프로브된 드럭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회사 하나당 평균으로. 그렇죠. 이게 10년 동안 15개를 만들었으니까 글로벌 빅파마 기준에서는 이제 1년에 하나나 두 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10년의 기간을 같은 차이니스 컴퍼니스 같은 기간을 비교를 해보니까 5개 정도 어프로브 된답니다. 2년에 하나 정도 어프로브 하는 거죠. 근데 이 숫자도 사실 저는 놀랐어요. 이게 한국 회사 중에는 10년 동안 약 5개 만든 회사가 있나요? 그 FDA 어프로브 받은 회사가 있나요? 제가 한국 사정을 잘 모르지만 아마 없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 한국에서는 그 FDA 어프로브된 약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에 꼽히는 일인데, 중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탑 20 같은 회사들은 10년 동안 5개를 만든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거는 2012에서 2021이니까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는 거죠. 이 사람들 오케이 많이 따라잡았는데 지금 파이프라인은 어떠냐 하면서 이제 그래프를 줍니다. 글씨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그림이 다기 때문에 그래서 두 그래프를 주는데 위에는 멀티내셔널, 이거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고 그 다음은 이제 중국입니다. 근데 벌써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고 여기에 컬러 코드는 노란색은 페이스 1, 빨간색은 페이스 2, 파란색은 페이스 3, 검정색은 프리-레지스트레이션. 그래서 보시면은 유명한 회사들이 다 나옵니다. 파이저, 뭐 에비, 로시, 뭐 쭈쭈쭈쭈 가가지고 22에 이제 슈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 제가 이게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평균적으로 파이프라인에 글로벌 파마 탑 20는 66개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이제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죠. 66개의 클리니컬 평균 66개의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노vartis랑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BMS죠. BMS가 146개, 147개로 이제 탑을 달리고 있고 적은 회사도 이제 보통 한 20개, 20개 이상 가지고 있고 평균으로 66개를 가지고 있는데 양적인 측면을 보면은 중국 회사는 아직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죠. 많이 떨어져 있고 이 기사에서 말하는 거는 몇몇 회사를 언급을 해요. 결국에는 포인트는 탑 20를 비교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잘하는 회사는 이제 글로벌 제약 회사의 한 탑 20 정도 20위권 내외로 이제 어느 정도 진출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회사가 이게 홍레이 메디슨, 이게 한국말로 항서제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 모든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그 글로벌 제약회사 평균이 66개를 넘어서는 파이프라인이 68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회사들이 CSPC, 그리고 베이진, 후슨 파마, 그리고 시노바이오팜, 이 5개 정도 회사가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랑 이제
이 기사에서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하진 않지만 결국 인디케이트 하는 게 글로벌 제약회사 20위권 정도에 드는 회사가 미국에 한 중국에 한 5개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적으로는 근데 아직 많이 못 따라잡았다가 제 생각엔 제 컨클루션이고요. therapeutic areas는 뭐 놀랍지 않게도 대부분이 온콜로지에 가장 집중하고 있고 이건 밑줄 안 꺼놨는데 베이징 같은 경우는 제 로컬에 있어요. 심지어 저희 회사에 있다가 베이징으로 그 스카우트 때 갔죠. 스카우트 때 갔다가 한 2년 있다가 다시 저희 회사로 다시 돌아온 친구가 있는데 승진을 해서 다시 돌아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좀 들었던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80, 그 파이프라인의 83%가 이제 온콜로지에 엄청 집중하는 회사고요. 여기서도 이제 순위권에 들었죠. 중국의 순위권에 드는 사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사실 더 재밌는 부분은 뒷부분에 나는데 오케이. 저희 한국도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많은 경우에 이제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그거잖아요.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뭘 빨리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빨리 따라잡는 거를 되게 잘하잖아요.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벨티가 떨어져요. 많은 연구도 그렇고 약을 만드는 것도 노벨티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신약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벨 드럭 타겟을 가진 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모달리티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찾지 못한 타겟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거 약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사실 그 제약회사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벨 드럭 타겟. 그래서 아주 새로운 타겟이죠. 아니면 새로운 메커니즘, 새로운 작용 기전, 약물의 작용 기전을 가진 약물을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 를 또 서머라이즈 해놨어요. 이거는 사실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봤을 텐데 엄청난 노력이 드는 것 같거든요. 약물이 노벨 메커니즘 오브 액션인지 제약회사가 디클레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어그리먼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다 조사했다는 거 저는 일단 이 사람들 기사 쓴 사람들한테 되게 저는 기사로 커멘터리 쓴 사람들한테 되게 저는 리스펙트 하고요. 그래서 20개 멀티내셔널, 20개 글로벌 파마 컴퍼니를 봤더니 그 파이프라인의 한 50%가 새로운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가지고 있답니다.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느낌상 만들고 있는 약의 한 절반 정도는 기존에 우리가 하지 않던 그런 모달리티를 쓰던지 기존에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은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씁니다. Figure 2를 뒷부분에서 볼게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In contrast 벌써 나오죠. Top 20 Chinese companies, 그러니까 Top 20 중국 companies 중에 only Beijing, 말한 회사 또 나오네. 이거 제 회사 홍보 아닙니다. 베이진과 Innovent Biologics 이 두 정도의 그 회사들만이 more than half of products having novel, 절반 이상이 그들이 가진 그 파이프라인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mechanism of action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표가 나오는데 이제 숫자는 같죠. 이제 숫자는 같고 위에는 다시 똑같이 위에는 글로벌 파마, 밑에는 이제 중국 회사 탑 20 나오는데 숫자는 같습니다. 파이프라인 개수는 똑같은데 이거 이제 버킷을 따르게 한 거죠. 이 버킷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노블한지 아닌지 모르는 걸 파란색, 색깔을 바꿔주면 좋은데 헷갈리게 노블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 unavailable, 데이터가 없는 거 파란색은 제외하고 mature target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알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 어떤 특정 몰레큘의 그 적응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뭐 콤보를 한다거나 이런 게 다 mature target에 포함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두진 않았지만 뉴 타겟 같은 것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 빨간색과 노란색의 레이시오를 보면 되겠죠. 노란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노블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추구하는 타겟 개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레이시오를 선으로 표현했어요. 이거의 레이시오가 점으로 나와 있죠. 점으로 나와서 이 몰레큘 개수 아니 클리니컬 트라이얼 개수는 그 왼쪽을 보시고 이 라인에 대한 개수는 오른쪽 퍼센트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으로 탑은 이제 암젠과 보링어, 인겔하임 해가지고 한 거의 80%의 파이프라인이 이제 노블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죠.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훨씬 많죠. 전체 개수는 적지만 그렇죠. 그리고 평균치는 이제 50%를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50%를 조금 넘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이제 노블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가진 몰레큘을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통계도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재밌었는데, 하지만 중국에는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식으로 빨간색과 노란색의 비율을 보면은 빨간색이 대부분 높죠. 개수도 적지만 빨간색의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거에 예외에 해당하는 회사가 딱 두 개 있었죠. 하나는 베이진, 다른 하나는 Innovent Biologics 해가지고 이 두 회사만 파이프라인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이 여기 나오죠. 이게 절반, 이게 50%가 dotted 라인이 50%고 오른쪽 기준으로 50% 조금 넘고 이거는 한 거의 한 60% 이상 70% 가까이 베이징 같은 경우는 노벨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가진 약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결론은 뭘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단은 중국 바이오텍들이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양적으로는 이제 거의 3분의 1, 글로벌 파마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이제 노멀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가진 것도 사실 제대로 하는 그 노멀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추구하는 R&D 기반인 회사는 한 두 개 정도.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한 5개 정도 회사가 글로벌 파마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고 이 노멀 메커니즘 오브 액션으로는 한 두 개 정도 회사가 글로벌 파마에 접근하고 있다.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카데미에 있었을 때 봤던 그런 아카데믹 통계에서 봤던 중국의 그런 엄청난 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반격을 했냐? 아직 반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결론이 나와버렸는데 그러면서 이런 통계를 이제 supplementary figure 3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오히려 이걸 메인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supplementary figure 일단 넣어놨고 그래서 3번을 보고 돌아오죠. 이게 결론이 다 왔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clinical stage product, 아까 figure 1에 해당하는 거죠. figure 2는 이제 얼마나 노멀한 건가, 그러니까 세로축이기 때문에 결국 양도 많고 노멀한 몰레큘이 많을수록 저력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제약회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upper right quadrant, 여기 들어있는 회사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글로벌 파마하면서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죠. BMS는 아까 노vartis 같은 경우가 양이 되게 많았고 그 뭐였죠? 메커니즘 액션상을 앰젠이나 보링거 잉글하임이었죠. 파이저나 J&J 이런 데도 다 여기 upper right quadrant 들어있고 그래서 약간 보라색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보통 upper right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뭐죠? 아직 왼쪽 아래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그 아직은 그런 글로벌 제약회사의 기준이 오른쪽 upper right 코너에 있지 못하고 왼쪽 아래에 있다. 결국에는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개수도 적고 노벨티가 있는 약물의 개수도 적다. 예외적인 것이 베이징 같은 경우는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개수는 그나마 적지만 노벨티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70%에 이렇으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글로벌 파마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노벨티는 떨어지지만 충분한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 개수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군데 정도 회사가 요 그래프상으로선 중국 회사 중에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잘 지켜봐야겠죠. 3번까지 보고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이거 왜 꺼놨죠? 그리고 여기 한번 꺼놨을까 이거 보자. Nearly half of the top 20 multinational companies fall into top right. 했단 말이네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그 글로벌 제약회사의 nearly half, 그 9개 혹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들이 top right quadrant, 그러니까 우리 오른쪽 위 사분면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차이나는 이제 탑 20 컴퍼니는 이제 bottom left quadrant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아직 차이가 있다. 이게 사실 저자들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링후이콩, 퀸리 등등등 중국 사람인데도 되게 객관적으로 적어놨어요. 제가 보기엔 통계는 거짓말을 뭐 속일 수는 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교훈을 적습니다. 교훈을 적는데 이게 우리가 짱이야 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중국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으로 줍니다. 그래서 to move to top right quadrant.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서도 교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노버티도 높고 동시에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 개수도 높은 그 글로벌 파마의 기준에 맞는 탑 라이트 쿼드런트로 가기 위해서는 two possible path, 두 가지 path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Chinese pharma companies. 되게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First는 뭐죠? Follow the example of biotech companies Beijing and Innovent Biologics. 그래서 앞서서 보면 베이징이랑 Innovent Biologics가 되게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약물, 그러니까 노블한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가진 약물을 이제 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R&D에 굉장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그 파트를 우리가 푸시해야 된다. 꾸준한 투자를 통해 푸시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세컨드는 뭐죠? 세컨드는 되게 한국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동안 있던 leading Chinese pharma, 그 앞서 있던 그런 중국 제약 회사들이 원래 historically focused generics,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너릭 약물이죠. 제너릭 약물이고 약물 생산에 집중해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들의 장점은 이제 매니지먼트 캐파시티가 좋고 그리고 또 mature drug target을 우리가 이제 마케팅 하는 능력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become more competitive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그래서 그런 글로벌 제약 회사들에 대해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엣지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R&D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자금과 그런 매니지먼트 캐파시티가 있는 그런 큰 바이오파마 컴퍼니스들이 이제 거꾸로 그 능력을 가지고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이미 다 이제 머추얼한 약물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서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룩 이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Chinese pharmaceutical industry is still in early stage of transition. 이러한 트랜시션에 아직 early stage다. 아직은 따라잡지 못했다. 아직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하는 건 to compete on the global 아직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컴피티션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o compete on the global stage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컴피티션 하기 위해서는 continuous investment, consolidation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the structural change to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improve 할 수 있는 그런 structural change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일단 결론은 아직은 글로벌 파마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제 아웃룩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의 그런 제약회사의 상황 이런 것들이 떠오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되게 따라잡는 입장이잖아요. 글로벌 파마를 따라잡는 입장이고 사실 한국의 산업은 굉장히 바이오시밀러 같은 생산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신약 개발을 제대로 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냐고 묻는다면 글로벌 그런 기준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고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저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희도 저희만의 스트래티를 우리 저희만의 그 전략을 쌓아서 이제 글로벌 레벨에서 경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걸 보고 한번 같이 데이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한 거는 Nature Review Drug Discovery라는 저널에 나온 Innovation in Chinese Pharmaceutical Industry 기사였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기사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